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민을 파면하라! 국회를 장악해 무소불위 횡포를 부리는 다수당 민주당이 왜 소수당의 수단인 장외투쟁을 선택했을까요? 국민들은 조국 수호 집회의 시즌2가 될 이재명 수호 집회를 향해 민주당이 생각하는 법치주의는 과연 무엇인지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공식적인 출마 선언은 언제? 네, 뭐 저희 출마 이제 기간이 오늘 내일이기 때문에요. 네. 뭐 이렇게 끌 수가 없어요. 네. 내일 중으로 할 거. 내일 중으로. 네. 네, 저는 뭐 여기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도우러 나서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해야 국가가 성공하고 국민이 성공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는 내부 총질러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 달에 걸쳐 4명의 기자가 취재한 결과라고 합니다. 천문학적인 혈세를 낭비하면서까지 용산으로 이전한 배경에 역술인 천공이 있었다는 반증입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5시 정치부회 시작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박홍근 원내대표의 발언도 저희가 들어봤습니다만 오늘 정치권에서는 역술인 천공을 둘러싼 논란이 상당히 뜨겁잖아요. 천공이 한남동 공관을 사전에 답사했다는 의혹이 새로 불거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역술인 천공이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과 한남동 공관을 다녀갔고 네. 당시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이 사실을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에게 알렸다고 하는데요. 대통령실은 야당발 가짜뉴스라며 강한 유감을 밝혔습니다. 고승찬 전 대변인이 내일 책을 낸다고 하던데 민주당은 천공 관련 의혹을 반드시 파헤치겠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재차 제기하면서 국방위와 운영위에서 실체를 반드시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천공의 알리바이를 증명하려면 CCTV를 공개하라고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청담동 술자리 시즌2라며 관련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관련 공방은 잠시 후에 저희가 뉴스픽에서 짚어보도록 하고요. 국민의힘이 오늘부터 이틀간 오늘 내일 당대표 또 최고위원 선거 후보 등록을 받잖아요. 네. 오늘 분위기를 보니까 친윤계에서 일제히 안철수 의원을 공격하고 나섰네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의원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오늘 친윤계에서 거친 비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철규 의원은 안 의원이 반윤이라며 가짜 윤심팔이하는 모습이 볼썽사납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박수영 의원도 윤 대통령이 안 의원에게 분개하고 서운해했던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른바 윤핵관들은 윤심이 100% 김기현 의원에게 있다 이렇게 또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도 했는데 자, 아무튼 나경원, 유승민 전 의원에게 향했던 총구가 안철수 의원을 향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좀 나오고 있고요. 이준석 전 대표가 본격적으로 당권 레이스에 뛰어든 분위기네요. 네, 맞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곧 책을 내고 전국을 돌 계획인데요. 이른바 이준석계로 통하는 인사들의 최고위원 도전도 돕기로 했습니다. 후원 회장을 맡기로 한 건데 어젯밤에도 간제비와 하고제비를 싹 정리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는 박준우 마커가 소개할 예정인데요. 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천하람 순천 당협위원장도 내일 당대표 도전에 나설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주민에서 얘기해 보도록 네. 하고요. 오늘도 뉴스가 많네요. 네, 들어갈게요. 네. 네, 오늘 회의는 류 실장, 박마커, 유체커, 조멘토, 백반장, 남진우 소통 역사 그리고 정치부의 청자 정 의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나가서 준비하면 되고요. 자, 오늘도 이제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소통반장, 백반장이 직접 여러분과 소통할 예정인데요. 오늘 응답하라의 주제는 뭡니까?
네, 오늘의 주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죠. 주가 조작은 중범죄라며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전할 예정인데요. 유튜브에 정치부회의 실시간을 검색하시면 댓글 보내실 수 있습니다. 다정회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의원분들의 의견은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유한울의 뉴스픽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에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 멘토 논란이 일었던 역술인 천공을 정조준했습니다. 천공이 대통령실 이전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에 의해 다시 제기되면서부터인데요. 부 전 대변인은 내일 이 내용을 포함한 책을 낸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은 가짜뉴스라고 곧바로 반박하고 나섰는데 관련 소식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5시 하면 다정해 정의원들의 뉴스 큐레이터 울체커입니다. 목요일에 뉴스픽5 바로 들어갑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김건희 이어 천공, 박부녀 마케팅, 비둘기 날았다, 공백 해소, 정면 대결로 잡아봤습니다. 대통령실의 영린, 제가 그제 원픽 키워드로도 뽑았죠. 민주당이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고발에 직접 나선 걸 꼬집으며 쓴 표현이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영린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역술인 천공입니다. 김종대 전 의원 대통령실 이전에 천공이 개입했다 주장했다가 2달 전 고발당했는데요. 오늘 민주당이 이 문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국방위원회와 운영위를 소집해 역술인 천공의 국정 개입을 낱낱이 밝히고 이를 방치하고 감춰온 대통령실 등 정부 관계자의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과연 누가 최종 승인하여 역술인이 대통령실 이전이라는 국가적 사업에 개입했는지 그 실체를 반드시 밝히겠습니다. 시작은 지난해 12월 초였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 이제는 사라진 TBS 뉴스공장에 나와서 이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했는데요. 국방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천공이 지난해 3월 육군 참모총장의 공관과 서울 사무소에 다녀갔다는 증언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대통령 관저가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바뀌었다면서 천공의 입김이 작용한 걸로 봤죠. 대통령실은 거짓 폭로, 거짓 인터뷰라면서 김 전 의원과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까지도 고발했습니다. 공간에 나타났고 그것이 이제 육군 참모총장실에 보고가 됐고요. 거기에 뭐 총장, 비서실장 다 알게 된 사실이고 그래서 이 사실을 육군에서만 그냥 퉁치고 넘어갈 수 없는 좀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고 국방부에 상의를 한 걸로 돼 있습니다. 고위 관계자한테.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일이 있었다. 그러면서 이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던 이 의혹, 민주당이 다시 꺼내든 건 오늘 나온 언론 보도들 때문입니다. 김 전 의원이 말한 국방부 고위 관계자 부승찬 전 대변인이었는데요. 부 전 대변인 내일 저서 권력과 안보 출간에 앞서서 책에 담긴 내용을 일부 공개한 걸로 보입니다. 보도 내용을 종합해보면요. 부 전 대변인 국방부 행사에 갔다가 화장실에서 남영신 당시 육군참모총장을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남 총장이 귓속말로 천공의 공간 및 사무소 방문 보고를 받았다고 알려졌다는 게 부 전 대변인 주장인데요. 대변인 측에서 내려온 뒤에도 추가로 확인해봤더니 방문 당시 구체적인 정황까지도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중 하나가 김용현 경호처장이 천공과 함께 왔다는 내용인데요. 부 전 대변인에 따르면 남 전 총장, 천공의 방문 사실은 공간관리 부사관에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글쎄 정확한 시간은 뭐 제가 모릅니다만은 1시간으로 반 정도 둘러본 것으로 일단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시에는 그 공관관리관이 거기서 안내를 한 걸로 돼 있어요. 공관관리관이? 예, 육군 소속입니다. 육군 부사관이고. 그러면은 그 관리관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은 없었나요? 예, 일단은 뭐 그 외 근무자는 배치하지 말라는 어떤 사전. 그 이제 뭐 경호처 통해서 또 국방부 통해서 내려온 지시로 되어 있습니다. 천공은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지며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입니다. 2021년 YTN과의 인터뷰에선 김건희 씨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알게 됐다. 멘토는 아니고 검찰총장 사퇴 문제를 조언해줬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천공의 조언은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에도 또 취임 뒤에도 당장 유튜브를 통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부인께서 내조를 어떻게 해주느냐가 윤석열에 달라집니다. 스크립 하십시오. 유튜브도 보고 욕하는 거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구나 이래 보고 좋은 말은 담을 건 담아서 정리를 해가 이제 대통령을 되고 나면 윤석열은 대통령이 됩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면 나라 내조를 하고 그때 실력 발휘를 하세요. 근데 우리가 질문을 기자들이 아침마다 쫓아가고 막 갖다 디디다 대는 거는 원래 기자들이 잘못하는 겁니다. 기자들 수준이 너무 낮은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이냐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기자회견을 합니다. 부승찬 전 대변인의 저서 출간으로 이 천공 논란 다시 정치권의 주목을 받을 걸로 보이는데요. 이번엔 대통령 경호처가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들어가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민주당은 이와 함께 원조 영린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세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강경파로 분류되는 초선의원 30명을 주축으로 국회 로텐더홀에서 밤생 농성과 토론회를 이어갔는데요. 박홍근 원내대표가 오늘 농성장을 경력차 찾기도 했습니다. 모두 김건희 특검 추진을 위해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도 차고 넘치는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등을 더 이상 뭉개지 말고 김건희 특검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야당을 상대로 군사작전하듯 신속하고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는 정치검사가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는 눈 감고 있습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정치검사가 아닌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네, 윤영덕 의원은 당장 패스트트랙부터 생각하면 안 되고 국회 절차에 따르겠다고 하지만요. 박범계 의원은 이미 패스트트랙 위한 구상까지 마쳤습니다. 다정에 즐겨보는 분들은 이 국회 법사위에서 패스트트랙 해보려고 해도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반대로 쉽지 않다는 점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랬더니 우회로를 찾아왔습니다. 국회법에는 이 신속 안건 조정에 채우는 방법, 소관 상임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 말고도요. 전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도 있습니다. 이 5분의 3이라고 하면 180명,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을 다 더하면 가능하다. 이런 시나리오를 짜고 있는 겁니다. 트랙이 두 트랙이 있는데 법사위 트랙, 고유의 법사위 안건 조정위를 통한 고유의 법사위 트랙이 있고 국회의장 트랙이 있습니다. 즉 본회의 트랙이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거부할 수가 없어요. 국민 60%가 이게 동의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장담합니다. 그리고 영린까지는 아니지만요.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연초 개각설을 일축하면서까지 지켜내려고 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 작업에도 본격 착수하는 모습인데요. 지금 의원총회를 열고 아예 당론으로 탄핵소추안을 진행할지 여부를 논의 중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모든 걸 이재명 대표 방탄용으로 보고 있는데요. 오늘 시작한 2월 임시국회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장악하고 마구잡이로 수사할 때도 기소하지 못했던 사건을 이제 와서 특검하자고 하는 주장을 국민 누가 믿겠습니까?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이 곧 있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판결이 있고 나면 아마 상당히 흑백이 가려질 텐데 민주당이 그 이전에 무리한 주장을 하다가 닭 좋다가 지붕만 쳐다보는 그런 낭패를 안 겪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픽은 박부녀 마케팅입니다. 오늘은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의 72번째 생일입니다. 박 씨가 2021년 사면된 뒤 처음으로 대구 달성사저에서 맞는 생일이기도 한데요. 지지자들이 축하하기 위해 사저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도 내려갔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는 공언한 대로 정말 생일상 한 상 가득 차렸는데요. 사전에 협의된 건 없다고 하더니 박 씨와의 면담도 불발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마음으로 삼아요.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라도 사람들 많이 만나는 것을 자제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나냐 안 만나냐 정상화 이루어질 것이 열심히 생각합니다.
네, 마음이 상하셨다. 이 부분을 들으니까 저는 2019년 박 씨가 수감 중 책상과 의자 반입을 요구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황 전 대표 시절에는 안 됐다던 유영하 변호사의 말이 떠올랐는데요. 면담이 불발된 건 윤상현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 이 기염뽀짝 울체커 강조하며 전해드렸던 2014년 전당대회 때 모습과는 정반대죠. 그리고 윤 대통령 역시 그제 전희경 정무비서관을 보내 생일 축하난을 전했다고 하는데요. 윤 대통령은 박 씨의 부친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어제 새해 첫 지역 일정으로 구미를 방문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첫 인재전략 양성회의를 주재한 금호 공대에서도 박 전 대통령을 칭송했습니다. 이 구미의 금호 공대는 국가 미래에 대한 탁월한 이 통찰력을 가지신 박정희 대통령께서 1975년부터 이 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최종 재가를 하시고 80년에 개교가 된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숨결이 살아있는 바로 이곳입니다. 그 다음 일정으로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도 방문했는데요. 이 생가와 추모관이 너무 협소하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개선 방안을 주문한 걸로도 알려졌죠. 여권이 모두 국민의힘 전당대회 그리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통적인 지지층 단속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런 가운데 마침 구미시는 이미 1,0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들어가는 박 전 대통령 숭모관을 짓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진중권 교수는 여기에 대해 그들이 신봉하는 사적 미신에 왜 내세금이 들어가야 하느냐, 구미시가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구미시가 알아서 해도 문제라는 지적 나옵니다. 당연히 이거는 주민들 공론화 과정을 밟아야 됩니다. 1,300억을 썼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1,000억을 더 쓰겠다. 어느 서민들이 찬성하겠습니까? 당장 철회해야 됩니다. 네, 세 번째 픽은 비둘기 날았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지난해 4차례 자이언트 스텝, 즉 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한 것에 비하면 속도 조절에 나선 건데요. 파월 연준 의장은 올해 2차례 이상 금리 인상할 수 있고 금리 인하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 발언에 더 반응했습니다. The inflation data received over the past 3 months show a welcome reduction in the monthly pace of increases. And while recent developments are encouraging, we will need substantially more evidence to be confident that inflation is on a sustained downward path. 네, 파월의 비둘기적 발언이라고들 평가하면서 금리 인상 이제 끝이 보인다고들 판단하는 건데요. 우리 당국도 덩달아 금리 인상을 멈출 거라는 전망이 일각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물가 그리고 1%포인트 넘게 벌어진 한미 금리 격차 때문에 더 올리는 게 불가피하다는 전망 역시 있는데요. 한은의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픽 공백 해소입니다. 오랜 기간 비어있는 대통령실 대변인과 시민소통 비서관 자리, 이제는 채워질 수 있을까요? 대변인에는 이도훈 전 문화일보 논설위원, 시민소통 비서관은 전광삼 전 방통위 상임위원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직에서 활동하던 이도훈 전 위원이 최근 회사에 사표를 낸 걸로 알려지면서 곧 임명 발표가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오는데요. 오래된 홍보라인 공백에 답답해서였을까요? 대통령실은 오늘 전국 주요 5개 전광판에 한 달간 윤 대통령의 주요 성과를 영상으로 송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픽은 정면 대결입니다. 얼마 전 뉴스픽에서 전해드렸죠.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안에 북한이 반응을 내놨습니다. 어제는 이 전략자산을 활용한 한미 공군 연합훈련도 있었는데요.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의 그 어떤 군사적 기도에도 핵에는 핵으로, 정면 대결에는 정면 대결로 원칙에 따라 초강력 대응할 거라고 했습니다. 대화 가능성도 차단했는데요. 미국 백악관은 적대적 의도가 없다.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추구하고 있다면서 북한 대표단이 편한 시간과 장소에서 만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이 대통령실 이전에 천공이 개입했다는 그런 의혹을 제기했었잖아요. 대통령실이 하루 만에 법적 대응에 나섰던 적이 있는데 그게 작년 12월 초죠. 작년 12월 초에 있었던 일이고
당시 김종대 전 의원이 익명의 국방부 고위 관계자한테 그 내용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2달 만에 그 당사자가 이제 공개가 된 거고 본인이 직접 이제 입을 연 거죠.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곧바로 입장을 내서 반박을 했다는 거죠. 네, 그 부승찬 전 대변인의 주장 중에 그 천공이 육군참모총장 공관 등을 둘러볼 때 김용현 경호처장이 함께 왔다는 내용이 있었죠. 대통령 경호처는 곧바로 오늘 강한 유감을 표명을 했습니다. 김용현 경호처장은 천공과 일면식도 없고 이 천공이 한남동 공관을 둘러본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거듭 밝힌다고 전했는데요. 민주당이 오늘 이 의혹을 거론한 데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전언을 토대로 민주당이 앞장서 가짜 뉴스를 확산하는 데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습니다. 네. 자, 민주당은 국방위 하고 운영위,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반드시 천공 관련 의혹을 밝히겠다 이렇게 좀 이제 공언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도 입장을 냈는데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시즌2다 이렇게 프레임을 잡았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 대변인은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난데없이 역술인이 등장했다면서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시즌2다 비판을 했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이 지난해 고발 조치된 것도 다시 언급을 했는데요. 부승찬 전 대변인 역시 김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으로 결국 지나간 거짓 폭로의 반복일 뿐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국정을 흔들고 이재명 대표 방탄막이용 물타기를 위한 저열한 의도를 드러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부승찬 전 대변인 이제 내일 책을 낸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책 내용의 일부가 오늘 알려졌습니다만 아마 내일 책이 출간이 되면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이 거기 있을 가능성이 높고 내일도 이제 정치권에서 관련한 공방이 이제 벌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유체커가 내일 좀 책을 사가지고 좀 내용을 꼼꼼히 좀 읽어서 좀 봐요. 그럼 국장이 비용 처리는 해주시는 그런 건가요? 건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읽기만 해요. 네. 네. 그 내용의 일부는 확실하게 오늘 알려진 거예요? 그 네, 오늘 그러니까 부승찬 전 대변인이 언론에 인터뷰도 했고요. 책 그래요? 내용을 입수했다면서 지금 네. 2군데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일단 책을 다 읽고서 쓴 거군요, 기자들이. 예, 그 내용을 좀 미리 입수를 한 것 같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이제 결국 대통령실과 여야 모두가 이제 관련 공방에 참전하는 그런 상황이 좀 돼버렸고, 민주당은 이제 천공뿐 아니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지금 이제 공세를 펴고 있잖아요. 김 여사의 공개 행보가 늘어난 데 대해서도 비판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최근에 김건희 여사의 활동폭은 상당히 넓어진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자주 이제 모습을 드러내는 모습인데요. 김건희 여사가 오늘은 국무위원 배우자들과 오찬을 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오늘도 일정이 있었네요. 네, 한덕수 총리와 그리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 국무위원 배우자 20여 명을 한남동 관저로 초청했다고 하는데요. 김 여사는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국정 운영을 힘쓰는 국무위원 그리고 국무위원을 내조하는 배우자들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전해집니다. 네, 김 여사는 어제는 대통령실 실무급 직원도 챙겼다고 하는데요. 역시 한남동 관저로 국정기획, 홍보, 경제수석실 등 이 소속 행정관급 직원 30여 명을 초청해서 준비된 도시락을 함께 먹었다고 전해집니다. 김 여사는 앞서 지난달 27일과 30일엔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을 초청해서 오찬을 함께 했죠. 일종의 식사 정치 계속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네. 자, 유채커 오늘의 원픽은 뭐로 잡았습니까? 네, 오늘의 원픽입니다. 민주당 김건희 여사에 이어 천공 정조준, 국민의힘 청담동 가짜뉴스 시즌2. 국민의힘 당대표 최고위원 선거 후보 등록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김기현, 안철수 의원 등이 오늘 오전에 모두 등록을 마쳤죠. 윤심이 전당대회에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김장연대 당사자 장제원 의원이 어떤 임명직, 당직도 맡지 않겠다 오늘 추가로 선언했습니다. 또 다른 친윤계 의원들은 일제히 안철수 의원을 공격하고 나섰는데요. 관련 내용을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총선 승리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면서 내년 총선을 압승으로 이끌 수 있는 대표로 저 김기현을 선택해 주실 것을 당원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저는 총선 승리를 위해서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제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하면서 만들었던 그 국정과제들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극심한 정말 헌정사상 최악의 여소야대 때문입니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보 등록이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김기현, 안철수 의원이 총선 승리란 목표는 똑같이 제시를 했지만요.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는 미세하게 톤이 다른 모습 지금 보셨죠? 초반 당권 레이스 여론은 어떨까요? 오늘자 리얼미터 조사 결과 보고 가겠습니다. 안 의원은 43.3%, 또 김 의원은 36%인데요.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전세가 역전된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안 의원의 상승세는 과도한 융심 공방으로 잠재적인 유력 주자였던 나경원, 또 유승민 전 의원이 불출마한 데 따른 표를 이렇게 흡수한 것으로 분석이 좀 되고 있는데요. 이번 전당대회 당심 100% 반영되죠. 또 결선 투표제로 진행이 됩니다. 가상 양자 대결에서도 안 의원이 48.9%로 김 의원의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서 어대현, 어차피 대표는 김기현이다라던 대세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 의원은 일단 나경원 전 의원의 이탈표부터 붙잡겠다는 심산인 듯합니다. 나 전 의원과의 접촉면 늘리고 있다 강조했습니다. 복수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나경원 전 대표와 서로 필요한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고요. 이미 나경원 전 대표의 선거를 계속 지원해왔던 그런 분들 상당수가 이미 저희 선거운동을 돕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 의원이 어대현이 됐던 이유는요. 윤심을 업었다 이런 평가 때문이었죠. 김 의원에게 윤심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 건 아무래도 김장연대의 덕택이 컸습니다. 윤핵관, 장제원 의원과의 연대설 얘긴데요. 한 달 전 장면부터 먼저 보시죠. 김장은 이제 다 담궜다고 생각하고요. 누구보다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가장 신뢰하고 그리고 항상 그 곁에서 어드바이스 하면서 방향과 철학을 제시하는 바로 그분이 있기 때문에 부산 발전의 커다란 도약대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 뭐 김기현 선배님하고 뭐 김장연대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많은 당권 주자들이 뭐 비판들을 하더라고요. 연대와 통합을 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힘이 가야 될 길 아닙니까? 네, 이 김장연대 구체적으로는 김기현 대표, 장제원 사무총장 이렇게 콤비를 맡는다는 설입니다. 그런데 오늘 장 의원이 차기 당 지도부에서 어떤 임명직 당직도 맡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즉 당의 조직과 살림을 책임지는 사무총장직 맡지 않겠다는 겁니다. 전당대회 국면에 마타도어가 난무하는 등 걱정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를 하면서 단 한 번도 자리를 탐하거나 자리를 놓고 거래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장 의원의 말 중에 눈길 가는 대목은 여기 있었는데요. 윤 대통령이 정계에 입문한 이후에 대통령 뜻과 다른 적은 한 번도 없었다라고 말한 대목이다. 그러니까 내가 윤심이다. 그러니까 당직은 포기하더라도 윤심은 포기할 수 없다. 이런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치에 입문한 이후에 제가 첫 비서실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향후 5년 동안 어떻게 장제원 정치를 하겠습니까? 오로지 그 사심 없이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네, 김 의원은 장 의원의 결심은 기자들을 통해서 처음 들었다. 즉 미리 상의한 바는 없다라고 했는데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방금 처음 들었습니다만 SNS에 그걸 올렸다고요? 장제원 같은 분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정치 역량이 좀 더 투명하게 좀 더 객관적으로 잘 당을 위해서 밑거름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기 위해서 나름 의미 있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장 의원의 갑작스런 당직 백의종군 선언, 직접적인 계기는요. 안철수 의원 측 김영우 선대위원장이 장 의원과 설 연휴 직후에 직접 통화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인 듯합니다. 최근 나경원 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이후에 김 의원이 김장연대와는 좀 거리를 두고 있는 모습이죠. 이것에 대해서 장 의원이 서운하다는 뜻을 내비쳤다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안 의원 측에서 슬쩍 흘린 겁니다. 김장연대란 말은 이미 벌써 다 철질한 것이니까요. 그런 용어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이라서 그런 용어는 잘 안 써주시면 좋겠고요.
장제원 의원의 힘에 좀 기대해서 뜨기는 했는데 그것이 이제 장제원 의원이 또 나경원 의원을 반윤 우두머리다 이렇게 강하게 몰아붙이면서 김기현 의원이 이제 김장 끝이다. 김장연대 없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제가 장제원 의원이라면 인간적으로 좀 섭섭하긴 할 것 같아요. 네, 장 의원의 오늘 선언은 불필요한 오해를 일축하겠다 이런 뜻인 걸로 보이는데요. 김 의원 측은 안 의원 측이 이 김장연대에 의도적인 균열을 내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장연대는 오늘로 끝이니 김 의원 중심으로 선거를 치르라 이런 얘기는 장 의원이 먼저 한 거다 이런 얘기도 흘러나왔는데요. 김 의원은 안 의원을 향해서 윤심 호소인이라면서 윤심은 여전히 나에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대통령하고 뭐 만찬을 회동한 것이 관저에서 2번 있었다 한 그 기사가 있었는데 제가 한 번도 그걸 발설한 적이 없고 아니 뭐 식사를 만찬을 하고 뭐 오찬을 하고 한 것이 뭐 관저 그것뿐이겠습니까? 사저에서도 있었고 또 제3의 장소에서 있었고 수시로 티타임도 하고 몇 시간씩 얘기도 하고요. 네, 오늘 후보 등록을 마친 안철수 의원도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다만 나는 윤심이 아닌 윤힘이 되기 위해서 나온 후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케미를 강조했는데요. 저는 정말 지금까지 윤안 연대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법조인 출신의 대통령과 그리고 과학기술인 출신의 당대표가 있게 되면은 정말 그것은 최상의 조합이다. 이것은 도저히 민주당에서는 흉내도 못 내고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최상의 조합이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윤안 연대,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 동등한 위치에서 연대를 하겠다 이런 뜻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연대가 가능한 근거로는 2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대선 당시에 윤 대통령과 후보 단일화를 했다는 것, 또 인수위원장을 하면서 어떤 잡음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대선 후보 단일화는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죠. 아마 이 장면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른바 친윤계에서는 이 2번째 인수위원장 당시 안 의원의 행보를 일제히 저격하고 나섰습니다. 안 의원이 2달 남짓 인수위 기간 동안 윤 대통령과 삐걱거렸던 사례를 들었는데요. 인수위원장 당시에 내각 구성을 놓고 잡음이 나왔던 지난해 4월 얘기입니다. 안 의원의 측근인 이태규 의원이 입각 의사가 전혀 없다면서 어느 날 인수위원을 전격 사퇴를 했었죠. 이후에 윤석열, 안철수의 공동정부라는 단어는 쏙 들어갔는데 당시 안철수 인수위원장 불쾌한 기색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이제 인사에 대한 결정은 인사권자가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 책임도 사실 인사권자가 지시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친윤계에서는 2달 남짓 인수위 기간 동안의 불협화음을 소환한 셈인데요. 김기현 의원은 안 의원이 가출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박수영 의원은 잠수 탔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박 의원은 여기서 안철수는 나경원이다라는 프레임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그 위중한 2달밖에 안 되는 인수위 시절에 24시간 잠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뭔가 불만이 있어가지고 나경원 의원 그 사건도 마찬가지인데 공직을 맡았는데 24시간 가출을 하고 잠적을 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분개를 하셨고요. 나경원 케이스하고 똑같은 겁니다. 네, 또 다른 친윤계 인사들도 일제히 안 의원을 저격하고 나섰습니다. 진짜 윤심은 김기현이다. 김 의원을 측면 지원하기도 했는데요. 자신이 진윤이라 하는 것은 가짜 상품으로 상표 도용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스스로 반윤 행태를 보이면서 윤한 연대니 김장균열이니 하는 것은 당원들을 기망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당이 특정인의 대권 가도의 수단으로 이용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사사건건 대통령의 행보에 발목을 잡은 이들이 일부는 대권 행보를 하기 위해 그리고 일부는 제2의 가처분 사태를 일으키기 위해 욕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민주당을 박살내는 패기와 실력으로 윤석열 정부 성공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박살내겠습니다. 네, 김기현 대 안철수 이 양강구도로 진행되는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 신경전이 날로 치열해지는 모양새인데요. 급기야 돈 문제까지 나왔습니다. 김 의원 측은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힘에 이자 청구서를 내밀었다 이런 논평을 냈는데요.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합당할 당시에 국민의당이 안 의원에게 빌렸던 8억여 원의 부채를
국민의힘에서 승계해서 안 의원에게 갚았다고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안 의원이 개인 명의의 공문을 당에 보내서 국민의당이 합당하기 전까지 발생했던 2,500만 원의 이자도 물어내라고 했다는 겁니다. 총선 때부터 합당 직전까지 발생한 이자 2,500여만 원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상 국민의힘에서 변제해야 한다고 공문을 보낸 것이다. 아무도 내놓고 말하지 못했지만 통합 당시부터 당 운영비로 지출했던 셀프 대출액을 오래도록 안 갚다가 국민의힘에 떠넘겼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네, 안 의원은요, 이 정치자금법상 본인이 이 비용을 지원하게 되면 선거법 위반으로 중죄를 받게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방금 보신 김 의원 측 김시관 수석 대변인은 특별 당비로 이 비용을 기부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의원은 또 후보 단일화를 하기 전까지 선거 비용으로 지출했던 70억 원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맞받았는데요. 단일화 없이 완주를 했더라면 선관위에서 보전을 받을 수 있었던 비용이죠. 후보 단일화 그때까지 70억 정도를 제 개인 돈으로 썼습니다. 그걸 한 푼도 안 받았습니다. 70억을 제가 받지 않겠다고 하고 포기한 사람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는 네거티브죠. 네, 최근에 안 의원은 구멍난 양말을 보여주면서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김 의원 측이 돈 문제를 꺼내든 건 이런 점을 저격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제가 물건들을 굉장히 아껴서 씁니다. 음식들도 굉장히 아끼고요. 물건 아껴야죠. 없이 지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서 모으고 모아서 1,500억 기부했습니다. 네, 윤심을 내세운 김기현 의원에 대항을 하면서 윤힘 혹은 윤안연대를 내세운 안철수 의원. 그런데 친윤계는 안 의원을 직접 저격하면서 이 친윤대 반윤 구도로 다시 전당대회를 끌고 가려는 모습인 듯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면으로 각을 세웠던 이준석 전 대표와 가까운 천하람 혁신위원도 당대표 출마 의사를 밝힌 상황인데 이 친윤대 반윤 구도에 또 다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후 줌인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안철수 의원 저격한 친윤계, 윤심은 김기현, 장제원 의원 당직 맞지 않겠다. 안철수, 윤안연대로 여기까지 왔다. 네, 오늘 당대표 후보 등록이 시작이 됐고 그 대부분의 후보들이 오늘 등록을 했습니다. 이준석계로 통하는 이제 천하람 전 비대위원인가요? 아니요, 그 순천 혁신위원. 네, 당협위원장. 당협위원장. 네. 내일 이제 출마 선언과 함께 등록을 한다고 하니까요. 그 얘기는 이따 주민에서 좀 해보도록 하고 지금 이제 리얼미터 오늘 여론조사도 보면 안철수 의원의 상승세가 분명히 보입니다. 다만 오차범위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의 여론조사 추이를 조금 더 정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김기현 의원이 가수 남진 씨와 배구 선수 김연경 씨와 찍은 인증샷이 이제 논란을 일으켰잖아요. 이제 어제 공식적으로 사과도 했는데 오늘 재차 해명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 의원은 인증샷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서 이 표현 과정에서 오해받을 소지가 있었다면 유감이라고 밝혔었죠. 오늘 다시 한번 해명을 했습니다. 해당 자리는 지인의 소개로 참석한 자리였는데 문제의 꽃다발은 지인이 준비를 했던 거고 사진을 올려도 되겠느냐 관련 문안까지 허락을 받았다는 겁니다. 갔더니 꽃다발이 거기에 준비되어 있었던 거고요. 갔더니 이거 저기 힘내라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꽃다발을 주셨고 그래서 받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진을 찍었고 사진이 이쁘게 잘 나와서 이거 사진 올려도 되겠냐라고 저 지인에게 물었고 그리고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려도 되겠냐고 완성된 문안까지 그러면서 김 의원은 자꾸 이걸로 진흙탕 싸움을 하는 내부 후보자가 계셔서 참 볼썽사납다, 구차스럽다면서 안철수 의원을 겨냥했습니다. 앞서 이런 인증샷이 총선 때 논란이 되면 문제가 생길 거라고 비판했던 안 의원 역시 상식적인 얘기를 구차스럽다고 말씀하신다는 게 정말 당원과 국민의 시각과는 많이 다른 것 같다고 맞받았습니다. 네, 아까 이제 유 실장이 여론조사 얘기했고 제가 좀 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일단 오차범위 안에서 안철수 의원이 앞서간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아니요. 제가 지금 발제 초반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 의원이 다자 양자 구도에서 김 의원을 앞섰다 이런 여론조사 소개를 해드렸고요. 같은 리얼미터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적극 지지층만 떼어서 조사한 결과도 또 있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김 의원의 지지율은 52.7%, 또 안 의원의 지지율 30%보다 앞섰고요. 당선 가능성을 물었을 때는 조금 약간 줄어들어서 김 의원이 44.4%로 떨어지긴 했지만 안 의원의 41.0%와 오차범위 내에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당심 100%로 진행되는 만큼 앞으로 전당대회 과정은 좀 더 살펴봐야 할 듯합니다. 네. 같은 조사라도 이제 오차 범위가 조금 다른 조사들이 있군요. 거기다 이제 명기가 돼 있으니까 그 그래프를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의원들이 안철수 의원을 전격적으로 비판하고 나섰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이철규 의원은 안 의원이 앞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해임하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한 점을 비판을 했습니다. 이 의원은 안 의원처럼 대통령 보고 해임하라 소리 지르고 하면 잠시 멋있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당은 잘 될 수가 없다면서 대통령에게 국무위원을 해임하라 공개적으로 말하는 여당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 당과 대통령실이 원만하게 소통이 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안 의원이 강조한 총선 경쟁력도 비판을 했습니다. 2020년에 왜 안철수 국민의당이 지역구 한 명도 배출을 못했습니까? 당대표의 간판으로 선거 치른다고요? 그런 당대표가 분란 안 일으키고 뒷바라지 해주는 것이 당대표의 역할이지 당대표가 선거 출마해가지고 찍습니까? 야당은 당대표가 스타성이 있어야겠죠. 그렇지만 여당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박수영 의원도 안 의원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안 의원이 나경원 전 의원의 케이스와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이 첫째는 이 류 실장이 발제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 안 의원이 인수위 원장 당시 잠수를 탔다. 당시 윤 대통령의 신뢰를 잃었다고 했고요. 두 번째는 이 윤 대통령이 안 의원에게 총리나 장관직을 제안했는데 거절했다고 한 겁니다. 박 의원은 안 의원이 안랩 주식 백지 신탁을 하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겠느냐라면서 윤심은 안 의원에게 없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안랩의 주식을 전부 백지 신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관이 되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아는 거 아니냐 하는 그 추정을 해볼 수는 있는데 그때부터 이미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몇 번 하셨고 그 연장선상에서 저는 한 번도 밥도 차도 안 마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박 의원의 말에 정면으로 반박을 했다는 거죠, 류 실장. 그렇습니다. 이 안랩 주식 백지 신탁 문제는 이 선거 때마다 안 의원을 공격할 때 쓰이는 소재입니다. 안 의원은 백지 신탁 문제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이미 말을 했었고 지난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도 당선이 되면 백지 신탁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이 후보 단일화에서 오세훈 당시 후보가 승리를 했고 서울시장이 됐죠. 그때 본인이 국민의힘에 이미 기여했었다. 이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저는 이미 1년짜리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 그때 출마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선될 확률이 높았고 당선이 됐으면 백지 신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치 시작하면서부터 이미 백지 신탁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그것 자체가 아무런 그런 어떤 고려의 요소가 되지를 않는다는 점. 오늘부터 이제 후보 등록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은 유승민, 나경원 전 의원에 이어서 이제는 윤핵관들이 안철수 의원에 대한 총공세를 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감지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모습을 민주당에서는 이미 예측을 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안 의원과는 이 국민의당에서 악연이었다고 말했던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오히려 안 의원을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내 윤심 경쟁 또는 이 윤심파리가 이 도가 지나치다고 꼬집었습니다. 네. 윤심파리는 윤핵관, 김기현 후보만 해야 되나요? 당원들이면은 대통령 마음을 좀 팔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할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무슨 특허냈나? 윤심파리 특허냈나? 이건 너무 심한 것 같아. 그래요? 저건 역풍 붑니다. 네. 자, 안철수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우 전 의원과 이제 장제원 의원 간의 이제 통화 내용이 이제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를 보니까 김영우 전 의원을 국민통합위원회에서 해촉시켰다는 그런 또 속보가 들어왔네요. 국민통합의원이 특정 캠프 선대위원장을 맡는 건 부적절하다는 설명이 일단 뒤따랐지만 윤심 개입 논란이 좀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는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나온 속보였고요.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안철수 저격 친윤계, 윤심은 김기현, 장제원 당직 안마타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치부회의의 소통시간 백반장입니다. 요즘처럼 추운 겨울에 뜨거운 물로 샤워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피로가 풀리는 기분이 들어서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피부를 상하게 하는 지름길이라고 합니다. 각질층이 손상돼서 피부가 더 건조해지기 때문인데요. 적당히 따뜻한 온도로 10분 안팎으로 끝내는 게 좋다고 합니다. 추운 날씨 피부 건강도 잘 챙기시고요. 오늘의 소통 주제 함께 보겠습니다. 네, 민주당 김건희 여사 특검 반드시 관철, 여러분의 생각은?입니다. 먼저 다정회에서 미리 살펴본 댓글들 보겠습니다. 네, NHAN님, 국민이 인정할 수 있는 중립적인 인물을 뽑아 특검하라고 하셨는데요. 누구든지 혐의가 있으면 수사하고 죄가 있으면 대가를 치르게 해야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거다라고 하셨습니다. SJSN님, 지난 정부 시절 그렇게 많이 수사를 했음에도 혐의를 찾지 못했는데 이재명 혐의를 물타기 하려고 별짓을 다 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정의원분들께서 실시간으로 올려주시는 댓글들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이미환님,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 성역이 있으면 안 된다. 김건희 여사 당당하면 피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라고 하셨고요. LIAHH님, 차라리 난방비, 민생 단식 투쟁이라도 하면 한번 쳐다는 봐주겠다만 이라고 하셨습니다. 댓글 적어주신 정의원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계속해서 댓글 많이 보내주시면서 다정회와 함께 소통해주세요. 지금까지 응답하라 다정이었습니다. 백반장 수고 많았고요.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정치 인사이드로 갑니다.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관계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죠.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할 거란 예상과는 달리 방북 대북 송금 의혹이 혐의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신작 소설이라고 일축을 하자 국민의힘은 다큐라고 날을 세웠는데요. 관련 내용을 정치 인사이드에서 짚어봅니다. 아마 검찰의 신작 소설이 나온 것 같은데 종전의 창작 실력으로 봐서 잘 안 팔릴 겁니다. 신작 소설이 아니라 사실에 입각한 내셔널 지오그래픽 다큐멘터리 시리즈입니다. 이른바 이재명 대북 송금 의혹.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방북을 위해 쌍방울을 고리로 북한에 돈을 건넸다는 게 이야기의 뼈대인데요. 소설이냐 다큐냐 아직은 판단하기 애매한 상태입니다. 다만 검찰발로 다양한 소재들이 속속 흘러나왔죠. 국민의힘 지도부의 입을 통해 볼륨을 한껏 키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쌍방울 내의를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의 방북을 위해 자기 돈 300만 달러를 지불했습니까? 지난 2019년 쌍방울이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해 300만 달러를 송금했다는 건데요. 앞서 민주당에선 당시 국제정세를 좀 생각해봐라. 어불성설이다. 반박에 나섰었죠. 당시는 항의 노딜 이후 남북관계가 급속하게 얼어붙었던 시점이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 미국 정부마저 북측과 대화를 진전할 수 없던 경직된 상황에서 경기도지사가 방북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민주당의 주장, 새로운 팩트가 나오며 무색해졌습니다. 말이 안 된다던 경기지사 방북, 당시 경기도에서 북한에 요청을 했다는 내부 문건이 확인된 겁니다. 문건 중엔 도지사를 대표로 하는 경기도 대표단의 초청을 정중히 요청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문건을 보낸 시기 2019년 5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이 대표의 방북 대가로 300만 달러를 보냈다는 시점, 바로 2019년 11월이었습니다. 북측에 건넸다고 주장한 이 300만 달러, 소재에 생동감을 더할 디테일도 추가가 됐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이 접촉한 북한 측 인사,
영화 공작에서 배우 이성민 씨가 맡았던 실존 인물 리호남이었다고 하죠. 왕국에서는 어떤 물건을 사고자 하십니까? 일단 북측에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들어보고 천천히 제 페이스로 끌고 오겠습니다. 좋은 제안만 주신다면 박 선생께 독점적 활로를 열어드리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돈을 건넨 장소와 방법도 알려졌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입니다. 김 전 회장 측근은 카레 분말 봉투에 달러와 유로 현찰을 담아 밀봉해 중국 선양에서 북측에 주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은 300만 달러를 북측에 전달하기에 앞서 대북 사업이 명목으로 500만 달러도 줬다고 하죠. 이재명이 쌍방울 팬티를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김성태가 경기도의 대북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신 떠안았습니까? 이 역시 구체적인 뒷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의 최측근 김용 당시 경기도 대변인에게 김 전 회장이 돈 전달 사실을 알리자 고맙다는 취지로 답을 했다는 겁니다. 다만 김용 씨 측은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다 부인을 했다고 합니다. 경기도의 방북 요청, 김용 씨의 사이, 결국 쌍방울의 대북 송금과 이 대표 사이의 연결고리인데요. 검찰은 이 대표와 김성태 전 회장의 직접적인 관계도 들여다보고 있죠. 앞서 김 전 회장을 모른다던 이 대표, 실제로 다른 이야기들이 하나둘 나오고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한 번 누가 전화 바꿔줘가지고 전화 기억난다 그러는데 오늘 또 나오는 얘기는 2번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한 번 더. 2019년 1월에 통화를 했고 12월에 통화를 했고 2019년 1월에서는 이것은 이화영 지사가 당시 중국에서 북한 관계자와 만나서 그 자리에서 통화했다.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이 서로 대리 조문을 했다는 사실도 확인이 됐습니다. 쌍방울이 대북 송금을 통해 발했던 이익도 있었겠죠. 대북 사업과 이를 호재로 한 주가 부양, 그리고 경기도 내 태양광 사업을 노렸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다만 검찰발로 흘러나온 다큐 소재들, 김 전 회장의 일방적인 주장이 대부분이죠. 더욱이 정황 증거일 뿐 이 대표가 직접 연루됐다는 물증은 없습니다. 민주당이 검찰발 소설이다, 날을 세우는 이유입니다. 자, 보십시오. 검찰이 증거를 못 내놓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현재.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화영하고 뭐 북한 사람하고 얘기한 것을 이재명이 시켰대요? 이재명이 줬대요? 증거가 나와야지. 검찰이 명확한 증거는 찾지 못한 채 피의 사실만 흘리고 있다고 날을 세웠는데요. 검찰이 피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는 건 법에 근거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름을 내지 않고 계속 언론사에다가 기사를 흘리고 있는데 검찰에서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증인들이 혹은 피의자들이 어떤 대답을 했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당초 검찰이 쌍방울 수사에 칼을 갈았던 변호사비 대납옥은 어디로 사라졌느냐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대납이었잖아요. 이게 내용을 보니까 별게 없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아닙니다라고 검찰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물타기 하는 차원에서 엉뚱하게 지금 다시 대북 송금 문제로 이슈화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야당 탄압이라며 이번 주말 대규모 장외투쟁을 준비 중이죠. 각 당협에 공문까지 돌려 총동원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친명계에선 이번 기회에 야성을 되찾아야 한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로지 민주당만 지금 때려잡는 격 아니겠습니까? 저희들 공산당입니까? 그러니까 때려잡다 민주당. 이 저희는 민주당을 비리 정당 이미지로 몰고 가려는 것이거든요. 거기 이제 핵심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야당다운 선명한 야당의 깃불을 높이 들어야 된다. 반면 비명계에선 최고위에서 일방적으로 집회를 통보했다고 불만을 표시했는데요. 의총에서 다뤄졌다면 경론이 오갈 사항이라며 자칫 이재명 방탄으로 비칠 수 있다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보시기에는 이거 결국은 맞불 놓고 방탄하기 위한 거 아니냐.
민주당 전체가 똘똘 뭉쳐서 또 방탄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검찰청 나 혼자 가겠다. 절대 나오지 마라. 라고 하면서 또 토요일 날은 각 지역별로 이런 할당하고 체크하고 뭐 이런 건 모순 아니냐. 이번 장외투쟁 일회성 집회로 끝낼지 아니면 계속 이어갈지도 당내 의견이 갈렸는데요. 같은 친명계 내에서도 강온파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장기적으로 계속된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한 번 나가면 그것이 뭐 쉽게 오늘이 끝이야 이렇게 되겠습니까? 관성이라는 게 또 탄압을 금세 멈출 리가 없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총선까지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까지는 뭐 전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 건 저는 없고요. 뭐 소위 말하면 장외투쟁이라고 한번 시작을 하게 되면은 또 계속하게 되는데 막 그런 식의 장외투쟁은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어려우니까. 장외투쟁 쉽게 결정 내릴 사항은 아니죠. 민주당의 장외투쟁사를 살펴보면 그 이유를 엿볼 수 있습니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모두 7차례 거리로 나섰는데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투쟁 때를 빼고는 별다른 성과 없이 빈손으로 회군을 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사정은 비슷한데요. 자유한국당 시절 아스팔트에 진을 쳤다가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광화문에 사람 많이 모으고요. 정권과 강력한 각을 세우는 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제일 잘했습니다. 정광훈 목사 손잡고요. 국회에서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쌍을 이뤄서 온갖 법안을 다 저지하면서 이른바 여전사로 거듭났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과는 총선은 폭망이었죠. 당시 민주당에선 장외투쟁하지 마라. 충고를 아끼지 않았지만 황교안 전 대표는 이를 무시했습니다. 그래도 많이 해본 일이라서 알지만 오래 못 갑니다. 자제하시고 이제 국회에 들어와서 국회에서의 여러 가지 입법 활동과 와서 추경을 잘 여야 간에 합의해서 처리하는데 전념하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삭발과 단식 투쟁까지 벌였지만 결과는 말짱황으로 끝이 났습니다. 민주당의 장외투쟁 이유, 결국은 이재명 지키기라는 지적을 피할 수는 없을 듯한데요. 역대 민주당이 장외에 나섰던 사안들과 비교해보면 명분이 약하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더욱이 검찰이 수사 중인 상황이죠. 여론전을 펼칠 사안이냐 물음표도 붙었는데요. 이미 조국 사태 때 경험해보기도 했습니다. 조국 집회를 거치면서 이쪽 100만 명 모이면 저쪽은 105만 명이 모이는 그런 사회로 바뀌었어요, 대한민국이. 그래서 숫자 가지고 힘을 과시해서 의견을 관철시키는 시대는 이게 또 달라졌습니다. 이 대표 관련 수사, 소설이냐 다큐냐, 결국 이 대표 스스로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정치인사이드 정성호 의원의 말로 마무리합니다. 형사 문제는 뭐 기본 원칙이 자기 책임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쨌든 그 형사 책임이 민주당의 책임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그에 대해 관련해서는 좀 의연하고 당당하게 또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게 좋다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죠. 또 단순히 속도만 내는 게 아니고 전방위적으로 지금 이제 그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에는 정치권의 의견이 일치하는 그런 상황인데,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거냐 부결될 거냐를 놓고서는 지금 뭐 설왕설래가 한창이죠. 민주당 안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박홍근 원내대표가 최근에 비공개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자유투표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원내 지도부가 신경을 써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비슷한 생각을 전했는데요. 저조차도 이게 무조건 100% 부결될 것이다, 혹은 무조건 가결될 것이다, 이렇게 단언하기가 참 어렵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만약 이재명 대표가 체포가 된다면 민주당에 대한 심판도 피할 수 없을 거다 덧붙였습니다. 일단 민주당 지도부 또 전반적인 분위기로는 부결 쪽에 뭐 설왕설래가 있긴 합니다만, 부결 쪽에 무게를 좀 실은 듯한 그런 분위기긴 합니다만,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의원들 일부가 체포동의안에 찬성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죠. 네,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하태경 의원은 민주당에서 체포동의안 찬성표가 적어도 35표 이상 나온다고 생각한다면서 가결 가능성을 점쳤습니다. 이 대표가 구속되는 게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 사실상 더 좋다는 논리를 폈는데요. 내년 총선 때까지 이재명 체제로 가면 민주당이 온전하게 남아 있겠느냐는 겁니다. 반면 친명계에선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는데요. 안민석 의원은 이탈표가 20표도 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20표 이상 이탈이 되려면 조직적인 모의가 필요한데 당대표를 지키자는 현 상황에서 그게 가능하겠냐는 겁니다. 네, 민주당의 김종민 의원은 체포 동의안이 가결될 거다, 부결될 거다 미리 예단을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른 체포 동의안 내용에 가부 여부가 달렸다는 겁니다. 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있고 더군다나 제1야당에 대해 검찰이 체포 동의안을 제출하려면 구속 사안이 명백한 답안지를 써내야 될 것이라면서 이걸 미리 예단하고 또 해석하면 복잡해진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자진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고 보통의 시민들처럼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선택을 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적어도 민주당이 방탄 논란에서 벗어나려면 더 고고도의 정치적 판단과 선택을 해나가야 한다면서 과거에도 그냥 영장실질심사에 바로 출석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대표가 수사를 피한 적도 없고 증거를 인멸한 것도 없고 도주할 의도도 전혀 없다. 굳이 영장이 필요하냐는 뜻을 더 분명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북, 대북 송금, 이재명 소설, 정진석 다큐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우 마커의 주민입니다. 친 이준석계인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이 당대표 도전 의사를 밝혔죠. 지금 전당대회가 비상식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친윤계를 저격했습니다. 특히 이준석 전 대표도 정치활동을 재개할 분위기인데요. 친 이준석계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박준우 마커가 주민에서 관련 소식 정리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예상치 못했던 뉴페이스가 등장했습니다.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인데요.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의 양강구도로 굳어진 이 경선판을 흔들어 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과반수를 못 넘을 것 같아서 결선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 건데. 선거는 생물이니까요. 네. 저는 제 스스로 글쎄요. 저는 나름대로 확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난 2021년처럼 이 제2의 이준석 돌풍을 꿈꾸는 걸까요? 내일 공식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라고 하죠. 천 위원장이 보기엔 지금 당이 돌아간 모습이 영 탐탁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최근에 보면은 이게 과연 미래로 나아가는 건지 아니면 과거로 회귀하는 건지 좀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당 개혁이라든지 변화를 위한 움직임을 조금 더 강하게 가져가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도전하게 됐습니다. 천 위원장은 이 전당대회가 비상식적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여당이 대통령의 정책을 뒷받침한 걸 넘어서 권력의 줄대기 경쟁을 하고 있는 꼴이라는 건데요. 총선 승리를 위해서 이 상식적인 당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총선 승리하려면 뭐 하면 됩니까? 정치를 잘하면 되는 겁니다. 국민들이 보시기에 완전히 이상하지 않네라는 정도만 되면 총선 승리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거든요. 저도 그래서 저희 당에서 비상식과 비합리를 몰아내는 그런 당대표가 되고 싶습니다. 대구 출신인 천 위원장, 이 가족과 함께 전남 순천으로 이주한 독특한 이력이 있죠. 이 호남의 보수 정치에 뿌리를 내리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 시절 꾸려진 국민의힘 혁신위원회에서 혁신위원을 지낸 친 이준석계 인사이기도 합니다. 이준석 후보가 우리나라의 정치사에 굉장히 드문 캐릭터죠. 어떤 이슈를 선점하고 그걸 나름대로 어떻게 정말 자기의 해법을 내는 거에 굉장히 능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면은 저도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하는 젊은 사람으로서 굉장히 배워야 된다. 이 전 대표와 비슷한 이 개혁적인 성향 때문일까요? 이 전 대표가 이 천 위원장을 대리인으로 내세웠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포기를 했잖아요. 예. 당내에서 자기를 지지하는 지분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둘 필요는 있거든요. 앞으로 정치를 하려면. 근데 그 예. 기회를 놓친 거죠. 아, 유승민 의원이. 네. 그래서 요번에 아마 이준석 같은 경우는 그걸 좀 확인해 보고 싶은 모양이에요. 이걸 통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천 위원장을 이 전 대표의 아바타로 여기는 눈치인데요. 이 전 대표가 천 위원장을 통해서 당내에서 현재 자신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가늠해 보려 한다는 겁니다. 봉주르라고 해주세요. 봉주르? 형광색 셔츠분 손 잡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이런 해석도 무리라고 볼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천 위원장에 앞서 출사표를 던진 친 이준석계 인사들이 몇몇 있죠.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이 청년 최고위원을 지냈던 김용태 전 최고위원, 이번에도 최고위원에 출마했는데요. 이 전 대표가 후원 회장을 맡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만나서 제 생각을 전달했고요. 이준석 대표께서 그 응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친 이준석계인 이기인 경기도 의원도 이 청년 최고위원회 도전장을 던졌는데요. 현역 의원 중엔 이 전 대표 시절 수석 대변인을 맡았던 이 허은하 의원이 최고위원 후보로 나왔습니다. 지난해 서울 동대문 을 조직위원장에 공모를 했지만 이 친윤계 김경진 전 의원에 밀려서 고배를 마셨던 바 있죠. 저희 당이 홍위병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건강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좀 제가 증명하고 싶다. 이제 만나뵐 예정입니다.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지점과 우리 당이 이제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가만히 이제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전 대표는 허 의원의 후원 회장도 맡을 예정인데요. 실제로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들을 적극 지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자신의 SNS에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는데요. 항상 선거는 차선이나 차악을 뽑지 않고 최선을 뽑아야 한다. 그래야 후회가 없다. 명심하자. 주변에 간제비와 하고제비 영업하는 사람 있으면 조기에 정리해야 된다. 자, 간제비, 간만 보는 사람을 뜻하는 속어죠. 주로 안철수 의원을 향한 멸칭으로 통하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얘기는 여지껏 안 해. 계속 간만 봐. 하고제비는 무슨 일이든 하려는 덤비는 사람을 뜻하는 이 경상도 방언인데요. 한때 이 당내 투톱으로 서로 신뢰를 쌓았지만 이 친윤계 대표 후보로 나서면서 자신과 완전히 갈라진 김기현 의원을 겨냥한 듯합니다. 한마디로 이 전 대표가 이 양강 주자들을 동시에 저격한 셈인데요. 지난달 28일에도 이 전 대표는 안 의원과의 연대설에 불쾌감을 표시했죠. 이 페이스북에 안철수, 이준석, 연대론 솔솔이란 제목의 기사를 공유한 이 전 대표, 전혀 안 의원을 지원하거나 연대할 계획이 없습니다. 다시는 이런 기사를 내지 않았으면 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정치권에서 대표적인 견원지가 아닌 두 사람의 연대설은 이 전 대표의 이 발언이 빌미가 됐습니다. 예, 앞에 축사로 안철수 의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사실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이 전 대표는 이 공개 활동도 본격적으로 재개할 계획인데요. 전당대회에 보다 깊숙이 관여할 전망이죠. 앞서 저서를 출간한다는 소식도 전했는데요. 그간의 정치 활동과 선거 전략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2월 중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 전 대표는 출간 이후 전국 각지를 돌며 독자와 만나겠다는 구상인데요. 독자 중 상당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투표권을 가진 2030 당원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투표권이 있는 국민의힘 책임 당원은 약 80만 명. 이 전 대표 측은 이 중에서 15만 명 이상이 자신의 지지자라고 주장하고 있죠. 저는 일정 부분 우리 80만 거의 100만에 가까운 당원들 중에서는 뭐 일색 우리 우리 과거 정통 보수만의 어떤 그런 일색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당원들 속에서는 많은 부분들이 또 우리 젊은 세대들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함께. 그래서 그분들의 판단도 생각을 해본다면은 뭐 많은 부분에서는 또 일정 부분 영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전 대표가 지지자들과 만나면 이 천하람 당협위원장 등 친이준석계 인사들의 지원 사격에 나설 텐데요. 이럴 경우 이 비윤계의 표가 분산이 되면서 안철수 의원을 위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천하람 후보가 예를 들어 같이 자연스럽게 동행합니까? 뭐 동행하고 이런 그림들을 만들면서 직접 선거운동을 뛰겠다라는 선언을 했다는 점에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안철수 의원도 머리가 아파질 것 같고 김기현 의원도 머리가 아파질 것 같고 예를 들어 천하람 위원장이 의미 있는 성과를 내서 3등분으로 가기 시작하면요. 어느 표가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다만 천 위원장 본인은 이 양가 감정에 빠진 듯합니다. 윤심의 아바타를 자처하는 김기현 의원을 견제하겠다는 목적은 분명해 보이지만요. 동시에 자신은 이준석 아바타가 아니라는 점도 명확했습니다. 대통령의 정책 드라이브를 도와주는 것을 넘어서서 뭔가 권력의 줄을 서는 듯한 내가 누구랑 친하다라고 자랑하는 것 그게 과연 정치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좋은 정치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전 대표의 도움을 마다할 이유는 없지만 이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전당대회에 나서고 싶은 마음인 듯한데요. 오늘 주민 한마디는 이 천 위원장의 속마음이 담긴 동요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 당권 경쟁에 사실상 뭐 본인이 출마하지는 않지만 사실상 이제 레이스에 뛰어든 그런 분위기고요. 이제 곧 책을 내고 전국을 돌면서 아마 좀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 일단 그 허은하 의원,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허은하 의원의 후원회장을 맡기로 결정을 했고 김용태 전 청년 최고위원의 후원회장도 맡기로 했잖아요. 전반적으로 이제 존재감을 드러내는 그런 모양새인데 허은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전 대표에게 직접 부탁을 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허 의원은 이 전 대표에게 후원회장을 맡아줄 것을 요청을 했고 이 전 대표가 이를 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줄 서지 않아도 되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정치를 할 수 있는 당을 만드는 것이 출마의 목표라면서 제가 생각하는 시대 정치는 세대 교체라고 말했습니다. 청년들에게 정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플랫폼이 우리 당이 돼야 하고 제가 그 다리 역할을 하고 싶다 이런 포부도 밝혔는데요. 그 상징적인 분이 이준석 전 대표라 생각해서 부탁을 드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허 의원은 내일 최고위원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 등록을 할 예정인데요. 이로써 당대표에 출마하는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최고위원회 허은하 의원과 김용태 전 청년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회는 이기인 경기도의회 의원 등 친이준석계 진영이 꾸려졌습니다. 네, 지금 이제 언급했던 청년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이기인 경기도의원에게는 이준석 전 대표가 공개적으로 응원 메시지도 보냈죠. 네, 이 전 대표가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이기인이 기초의원 2번, 광역의원 1번 당선의 도전을 넘어서 이제 당 지도부에 도전을 한다면서 누구 졸졸 따라다니는 청년 호소인들이 아니라 정당의 지도부에 이 정도의 끼와 대중성을 갖춘 사람 하나 정말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준석 전 대표 측에서는 당원 중에 한 15만 명 정도는 영향력을 좀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숫자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이 전 대표의 전당대회 뭐 개입이라고 봐야 될까요? 개입에 반발하는 그런 당내 여론도 있습니다. 오늘 박성중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거죠. 네, 박성중 의원은 이제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그 의원인데요.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서 모 후보의 후원회 회장을 당장 그만두라고 촉구했습니다. 출판 행사를 통해서 이준석계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계획도 당장 취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들어보시죠. 당헌권이 정지되어 선거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준석 전 대표가 당헌권 정지 기간 중에 후원회 회장을 하거나 특정인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당헌 당규를 위반한 불법한 선거 개입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여소야대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힘을 모아야 할 때 이런 엄청난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동력은 훼손됐습니다. 네, 박성중 의원은 이 당규상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선거권이 없고 이 선거권이 없는 이 전 대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이 후원회장이 될 수 없다라는 논리를 펼쳤는데요. 또 이준석 전 대표는 불과 6개월 전 이 자신의 성상납 증거인멸 의혹 등으로 윤리위의 중징계를 받았다면서 당원권 정지 기간만이라도 자숙해야 할 판에 이 책 출간을 빌미로 선거에 개입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박 의원은 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서 시정되지 않는다면 더 많은 변호사와 법률 전문가 의견을 받아 필요하다면 그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우리 당 선관위도 있고 밖에 선관위도 있다면서 법적 대응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반응이 나온 건 있어요? 네, 이준석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준석이 누군가에게 불출마를 종용했습니까? 룰을 마음대로 바꿨댔습니까? 연판장을 돌렸습니까? 누군가를 집단 린치했습니까? 이렇게 따져 물었는데요. 놀랍게도 이준석은 아무것도 안 했다면서 받아쳤습니다. 또 정신 좀 차립시다. 위의 일들을 기획하고 벌인 자들이나 빠지십시오. 응수했는데요. 친윤계 핵심 인사들을 지칭한 걸로 보입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가 또 화력이 세잖아요. 앞으로 전국을 돈다고 하니까 많은 발언을 쏟아낼 걸로 일단 예상은 되고 있네요. 자, 오늘 정치부회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